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박. 그런데 호박이 암 예방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호박이 폐암으로부터 인체를 지켜주는 채소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호박은 이뇨작용을 해 부종을 낫게 하고 배설을 촉진하며 비타민 A가 풍부해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고 해독작용을 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호박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입맛 당기는 호박 요리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우리 흔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호박이 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그렇게 이롭다고 합니다. 오늘 호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저희한테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신 분입니다. 맛 칼럼니스트 김유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유진 선생님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저 어릴 때는 네. 그 겨울에 마루 저 끝에 커다란 늙은 호박이 두세 개씩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은 마루 이런 거 몰라요. 마루 모르세요? 마루. 대청 이런 거 몰라요. 대청. 그때 호박을 냉장고에 넣던 시절도 아니고 그렇죠. 호박이 또 냉장고에 들어갈 성질의 것도 네. 아닌데 그 호박으로 어머니께서 겨울에 간식으로 호박죽을 끓여주셨어요. 거기 새알심 동동. 네. 저는 새알심만 열심히 챙겨 먹었었는데요. 근데 요즘도 이렇게 호박죽 파는 데 가서 그 생각나서 먹어보면 그렇죠.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이 안 나요. 전국에 어머니가 한 10,000분쯤 계시면 되는데 사실은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한 정성. 아시죠? 아시다시피 호박 같은 경우는 특히 늙은 호박은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친구를 껍질이라고 불러야 되나 껍데기라고 불러야 되나 이제 그 혼돈이 올 정도예요. 근데 그걸 전부 손으로 또 다 갈무리해서 정리하신 다음에 칼로 내리써시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불안해 보였어요. 네네. 잘 안 들어가요, 네, 칼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네네. 자칫하면은 어머님들이 평생 가사노동 하시느라고 손목들이 사실 안 좋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이걸로 안 눌리니까 그냥 위에 올라서서 체중으로 누르시는 거예요. 그 무딘 식칼을 가지고. 네네. 그걸 토막을 내서 물에다 팔팔 끓이고. 네. 이게 이제 녹록해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좀 은근히 으깨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애호박이 그 당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당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쪽쪽 늘러붙지요. 근데 죽은 묵도 그렇습니다만 외자들이 조금 까칠해요. 죽이나 묵은 밑에서 타들어가는 순간 다 배려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집이든 한번 해보시면 쓰다가 약간 탄내나다 그러면 이렇게 매느라 이렇게 쭉 내모시는 이유가 네. 탄내가 요만큼이라도 올라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그거를 눌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무 주걱으로 그냥 계속 그럼요. 한없이 끓여대시던. 네. 그러시잖아요. 내 팔이 빠진다. 네. 이러시면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미료를 넣지 않아도 달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몽글몽글한 녀석을 이렇게 한 숟갈 딱 떠가지고 네. 호호 분 다음에 이렇게 입에 넣으면은 막 크림치즈 녹여놓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네. 쑥 들어오는데 네. 그립죠. 그리고 사실은 한 모금 딱 그 목구멍으로 넘기고 나면은 그 호박의 향이요. 네.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코끝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는 향이. 저는 정말 호박잎 쌈도 잘 먹었거든요. 맛있죠. 네. 호박쌈 같은 경우는 호박 잎 끊어다가 쓰이는 용처는 한 2군데 정도가 있어요. 네. 어부들이 끊어갖고 나가는 거는 제주의 어부들이 끊어갖고 나가는 거는 갈치의 겉에 광택제를 좀 벗겨내기 위함이에요. 비늘을. 예, 비늘. 그러니까 네네. 비늘처럼 보이는 그 아주 광택제들이 있는데 이게 복통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갈치류를 잘못 드시면은 사실 그게 겉에 있는 그 유광 성분인데 이게 립스틱하고 루즈 만드는 성분으로 쓰이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복통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껍질을 벗겨내는 역할을 하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호박잎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숙채라고 하죠,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걸 갖다 먹는 거는 쌈채라고 표현을 하는데 숙채 같은 경우는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배추도 익히고 특히 대표적인 게 호박잎인데 호박잎을 쪄낼 때는 그냥 가마솥밥 할 때 솥밥 위에다 얹혀놓는 게 사실은 제일 맛있어요. 그래야 밥물이 넘어오면서 네네. 밥물로 이렇게 살짝 코팅이 좀 되거든요. 네네. 아우,
있죠. 요즘 이제 공중파 음식 프로그램에서 전국의 맛집 투어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맛 칼럼니스트로서 우리 음식을 이렇게 맛깔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김유진 선생이 이제 으뜸이신데 전국을 다니시면서 네. 먹었던 호박 음식 가운데 아까 제주도에 그 호박 넣은 거 네. 말고요. 또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서산에서 먹었던 음식인데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 있나. 네, 커다란 그 솥에다가 두부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뚝뚝 끊어 넣으세요. 바닥이 이렇게 약간 채워질 정도로. 네. 두부를 끊어내고 손질했던 바지락을 쭉 이제 한 겹을 싸시더라고요. 마치 시루떡처럼 올라가길래 이게 무슨 맛일까 도대체. 그리고 호박들 갈무리해 놨던 걸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뚝뚝 부러뜨려가지고 그 위에 다시 한 켜를 싸요. 이걸 그냥 찌는데 그 간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새우젓만 후를 뿌려주고 뚜껑 딱 닫아놓으면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열기 덕분에 그 두부가 일단 있거든요. 네, 네. 수분 나오죠. 바지락이 쪄지면서 바지락에서 그 단 국물들 쫙 흘러나오죠. 그 위는 건건하게 남아있는 그 증기로 쪄지다시피 한 호박이. 근데 이거를 그냥 한 소끔 다 끓여낸 다음에 펄펄 끓고 나니까 뚜껑 열고 대접으로 이렇게 휘휘 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부하고 바지락하고 호박이 어우러졌는데 간은 새우젓으로 돼 있고요. 바지락이 입을 쪽쪽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호박에 놀란 모양이에요. 쪽쪽 벌리고 있더라고요. 센 불은 안 되겠어요. 센 불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센 불은 탈 것 같아요. 사실은 밑에 두부가 있고 네. 그 두부하고 바지락에서 나오는 국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불이 사실은 약간 센 듯 하는데도 그 국물이 그냥 자작하게 끓여주는 역할만 좀 하더라고요. 네, 네. 보통 이제 왜 그 바지락 같은 경우 그냥 끓이시면은 안에 있는 국물들이 쭉 나와가지고 그냥 자작자작하게 조림처럼 변해가거든요. 바삭하게 끓여지는데. 두부, 호박, 바지락찜? 네, 놀랐었어요. 오. 고소하고 과연 이렇게 그냥 다 아주 투박해 보이는 네, 음식인데 이렇게. 그리고 부녀 회장님한테 제가 그래서 그날 새우젓 사왔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니 우리 주부들도 아마 몇 분 하실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서. 네. 그리고 또 워낙에 또 많이 드시니까 네. 또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요리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댁에도 놀러 가는데 직접 또 다 하세요. 호박 가지고 뭐 잘하셔요 또? 편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은 뭐 아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밥. 호박밥. 네. 호박밥만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압력솥들 많이 쓰시는데 그 솥밥 하시는 게 조금 편하긴 하고요. 처음부터 넣으셔도 되고 처음부터 넣으면은 사실은 색 전체가 탁 변해요. 그렇죠. 아주 그냥 찐 노란색으로 변해가고 죽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소끔 확 끓고 그 뚜껑 열고 호박들 위에 꽉 채운 다음에 뚜껑 닫아주고 뜸을 들이지 가장 약한 불로 줄여놓으면 네. 밥 냄새가 나면서 사실은 약간 누룽지 향이 폴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때쯤 되면은 호박의 단내도 같이 이렇게 묻혀서 나와요. 근데 이걸 그냥 드시면은 뭐 사실은 조금 간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쪽파 다져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네. 쪽파 하나 부추 넣어가지고 고춧가루 조금 넣고 양념장 만든 다음에 깨 좀 쳐주고요. 그거 이제 밥에다 썩썩 비벼 먹는데 이게 아주 긁다 보면은 밤새는 줄 몰라요. 그리고 밑에 그냥 일반적으로 밥을 했을 때 누룽지와는 다르게 호박에서 나오는 전분 성분이 있어요. 네, 네. 요 성분이 누룽지를 비스킷처럼 만들어줘요. 바스락바스락 됩니다. 오, 네. 호박밥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네, 초간단식이라고 네, 말씀드릴 네. 수 있죠. 고구마 밥하고 또 다른 맛이겠어요. 또 다릅니다. 네. 네네. 고구마는 좀 많이 달잖아요. 그리고 호박도 달긴 네. 하지만 또 다른 맛이 나겠어요. 그리고 촉촉함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쫙 아주 예쁘게 익은 호박을 대접 밥 위에다 올려놓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꾹 문지르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빵 위에다가 식빵 위에다가 이렇게 피넛 바타 이렇게 땅콩 버터 네네. 쫙 바르는 것처럼 네. 같이 이렇게 눌러 붙어요. 근데 그 느낌이 참 좋고 간장하고 잘 어울려요. 네네. 우리 주부들 그냥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계세요. 자, 오늘 늙은 호박에 대해서 맛있는 요리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옛날부터 또 한의학적으로도 호박을 또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또 이용을 하는지 잠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호박은 본초 강목에서 속을 보하고 기를 늘려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동의보감에서는 소화력을 높여주고 기운을 나게 한다. 성분이 고르고 맛이 달며 독이 없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산 후에 진통을 낫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동의보감에서는 호박을 붓기가 있을 때 사용한다고 나오는데요.
특히 산모의 부기에 좋고 이뇨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붓기가 심한 분들, 또 다이어트에도 달여 먹으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늙은 호박은 허약 치질을 개선시켜주고 부인병과 위궤양, 빈혈, 어지럼증, 저혈압, 변비나 설사, 기침, 감기, 냉증, 야맹증 치료에도 두루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못생긴 여성을 호박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사실 호박만큼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채소도 드뭅니다. 네. 늙은 호박 얘기를 지금 계속 했었는데 네. 이제 반대 개념인 애호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호박 가지고 뭘 또 좀 잘해 드세요? 제가 그 작년에 한번 레시피를 보고 배워갖고 집에서는 저희 요리법이 아예 바뀐 음식이 하나 있어요. 네. 보통 이게 그 입 심심해지고 그러면은 우리 저 부침개나 해 먹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호박 부침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호박전은 호박을 세로로 썰어가지고 동그란 모양새가 살리는 걸 이제 호박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네. 보통 이렇게 채를 썰어가지고 네. 그 이제 그 옷하고 같이 입혀서 밀가루도 같이 넣고 물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프라이팬에다 굽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침개를 해 먹죠. 아주 유명한 이탈리안 셰프한테 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음식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어요. 오, 네. 채를 쳐놓고 네. 부침옷은 다 준비를 해놨어요. 네. 섞어야 되는데 섞질 않더라고요. 네. 그 뜨겁게 달궈놓은 프라이팬 위에다가 그냥 이 친구를 한 국져 넣고 약간 파르페처럼 펴주는 거예요. 네. 그 생으로 그 준비해놨던 채 썰어놨던 애호박을 이렇게 흩날리듯이 위에 뿌려줍니다. 마치 피자 토핑하듯이요. 네. 이렇게 뿌려놓은 거를 밑부분이 이렇게 약간 노릇노릇하게 색이 변해갈 때쯤 해가지고 뒤집기를 이용해서 휙 뒤집어 놓고서 전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점착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러붙어서 잘 떨어지진 않고 고스란히 뒤집혔는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모양새일까. 생인데. 네. 이야, 굉장히 궁금하다 그러고 다시 한번 뒤집어 딱 봤더니 호박들이 타지는 않고 노릇노릇하게 마치 이렇게 피자처럼 익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떼가지고 귀퉁이에 간장 살짝 찍어갖고 입에 넣었는데 세상에 전에 그 부침옷 속에 숨어 있을 때는 호박들이 사실 그 자기 표현 잘 못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성격이 있더라고요. 아삭아삭하면서도요. 네. 단내가 기존에 그 호박 부침개 했던 거에 3배쯤. 재밌는 음식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넣는 순서만 바꾸고 넣는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그리고 훨씬 편해요. 기존에 그냥 그 부침개 옷에다 넣어놓으면은 사실 이렇게 휘젓는 사이에 툭 끊어지는 맞아요. 경향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도톰하게 써셔도 되고. 그 진액도 재밌었어요. 덜 빠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훨씬 섞는 것보다 낫겠네요. 그리고 모양새도 굉장히 이쁘고요. 전 갑자기 요새 이렇게 매운 게 먹고 싶어져서 네네.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거기다 청양고추 좀 썰어 놓으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좋죠. 네.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같이 넣으시는 방법도 좋고. 청양도 네. 성격 좀 내라고 성격 좀 내요. 그냥 위에다 살짝 그냥 올려. 뿌려가지고. 그 정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호박 네. 말렸다가 또 그걸로 호박꼬지로 나물도 해 먹잖아요. 나물 해 먹죠. 네. 네, 참 맛있었어요. 아마도 그 말린 음식이 맛없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생선도 그렇고 네, 어패류도 네. 마찬가지인데 호박꼬지만큼 이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박은 상당 부분이 수분이에요. 네, 네. 버섯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말리면 수분이 그만큼 빠져나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빠져나간 자리를 뭘로 메꿔주냐면 그냥 호박의 진미, 향미를 고스란히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호박을 먹었을 때보다 몇 배는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나물처럼 달달달달 볶는데 보통 기름에다 이렇게 살짝 볶다가 마지막으로 포인트가 좀 필요해요. 그냥 아시다시피 간은 대부분 간장으로들 많이 하시거든요. 호박꼬지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백미는 처음부터 넣으시지 말고 마지막에 간이 들었다, 호박이 다 익었다 싶으면 그때 들깨가루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가루는 열을 받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덮어주는 정도, 저어서 휘저어주는 정도를 해야 사실 호박꼬지의 고소한 맛하고 진한 맛하고 향들이 좀 살아나죠. 김밥에 한번 넣어보세요. 특허내셔도 될 정도. 호박꼬지를요? 네, 호박꼬지. 씹히는 맛도 괜찮겠네요. 괜찮습니다. 그냥 말아주시더라고요. 밥 갖고 오고 구운 김 갖고 오시고 호박꼬지하고 나물 몇 가지 있는데 김 위에다 그냥 주먹으로 턱 하더니 대충 문지르시고 호박꼬지하고 나머지 나물 넣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그리고 이제 쓸지도 않고 주시는데 그 인상적이었어요. 못 잊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호박 가지고 된장찌개를 참 잘해 먹어요. 네네.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게 정말 이거 맛있다 끓이는 게 좀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 노하우를 좀 갖고 계신지요? 예. 그 된장은 저도 사실 그 아주 유명한 식당에서 배웠어요. 된장찌개 17,000원 하는 집에서 배웠어요. 와, 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주방장님하고 좀 친해져서 이제 단골집이 되는데 좀 작은 용기를 쓰시고요. 된장을 좀 자작하게 넣고 대신 짠맛을 순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 중에 감자도 칼륨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감자를 스튜 만들듯이 큼직큼직하게 썰어 넣으시고 그다음에 호박 넣고. 호박? 네. 네. 두 개만 넣으면 사실 조금 섭섭하거든요. 한 가지 정말 맛을 뽀득뽀득하게 이제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고기예요. 소고기. 중에서도 기름기 많은 부위가 좋아요. 기름기 적은 부위를 쓰시면 네. 오히려 된장찌개를 배려요. 사태나 이런 것들 들어가기보다는 양지라든지 혹은 뭐 차돌밭 이런 부분들 썰어서 드시면은 이야 이거는 뭐 요리 같다, 서양 요리 같다. 네. 근데 오히려 된장으로 그냥 간을 한 것 같아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근데 그냥 된장만 넣어요? 거기다가 고추장도 조금 넣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 고춧가루. 네. 그래서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거품 뜰 때만 이제 걷어내주시면은 네. 향은 고스란히 묻어나죠. 그래서 칼칼함과 구수함 그리고 진득한 그 차돌의 향까지 버무러져가지고 네. 이것도 다이어트엔 최대의 적이죠. 하여튼 궁합 참 잘 맞아요. 그 호박을 할 수 있는 전 요리도 많다면서요. 많죠. 그 말씀드렸던 그냥 익히는 방법도 있고 네. 썰어서 채 쓰는 방법도 있고 기왕 오늘 제가 다 털어놓는 김에 궁중음식 한 가지 내놓고 갈까요? 네. 조선의 4대 부들은 사실 맛도 맛이지만 굉장히 반가의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모양새를 굉장히 크게 쳤어요. 네. 그러니까 뭐 곶감 하나를 수정과에 띄우더라도 그 안에 호두를 좀 박는다든지 잣을 끼얹는다든지 하는 이런 모양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호박 부침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거는 좀 거창하게 호박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호박의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뚫어요. 그럼 이제 뽕 구멍이 나면은 그 안을 동그랑땡으로 채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기하고 두부며 또 호박 파는 걸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소로 쓰는 거예요. 같이 재료로. 그래서 부추도 좀 넣고 마늘도 조금 넣고 후추 좀 넣어서는 조물조물 해놓은 거를 그 안에다 채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도넛 모양으로 뚫려 있던 부분을 동그랑땡 같은 고기 반죽으로 채워내는 거예요. 이걸 구우면은 속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요. 소가. 그러니까 욕심낸다고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 넣어야 이 친구가 부풀어 올라서 균형이 좀 맞아요. 근데 이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안에 고기 부분은 이제 좀 타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구워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안에서 흘러나오는 육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걸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기름 두르고 수분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다 보면은 가장자리에 이제 많이들 기름하고 섞여 있는 육즙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버리시지 말고 다 건져낸 뒤에 예쁘게 이제 도란도란 둘러놓고 남은 기름에다가 간장을 한 큰술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졸여주세요. 그대로. 그러면 호박에서 진액 나왔었죠? 기름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간장까지 들어가서 이게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 이렇게 둘러주시면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신랑이 매일 친구들 데리고 올 것 같은데. 손님 접대 음식으로도 그렇고 아주 예쁩니다. 근데 매일 데려와도 호박 자체는 많이 비싸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 애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호박 같은 내 얼굴이라는 노래 있어요. 그 노래 가사 그 부분만 들으면 마치 미운 오리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마시면 맛, 영양이면 영양 네. 어느 것 하나 놓칠 게 없는 호박인데요. 그렇습니다. 늙은 호박이라는 얘기가 싫다고 했는데 진짜 호박하고 애호박 저 오늘 사들고 들어가고 싶어지네요. 김유진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옛말에 동짓날 호박을 먹으면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몸의 저항력을 높여준다는 것인데요. 좋은 식품 많이 드시고 미리미리 건강 챙기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